시니어 봄봄입니다. 시니어분들의 마음속에 봄 기운이 스며드세요. 주변의 어르신이 대화 중에 갑자기 입을 다무신 적 보셨나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시니어들과의 대화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관계의 벽이 쌓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대화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들은 노년학 연구와 실제 어르신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이 대화법을 알고 나면 어르신들이 여러분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실 거란 점입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면 점점 어르신과의 대화가 어색해지고 나중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몰라 침묵만 흐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들의 마음을 여는 5가지 대화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 어머니가 또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그저께도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이야기. 민수 씨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 이야기 벌써 몇 번째야?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 지난주에도 들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얘기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민수 씨 앞에서 말수가 부쩍 줄어드셨습니다. 반면 옆집에 사는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또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그러자 할머니의 눈빛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 그때는 말이야. 더 생생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 들려주실 때보다 더 풍부한 감정과 디테일이 담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시니어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내 인생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든 어르신들은 과거의 성취와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또 하네. 지난번에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내 인생이 지루한 거구나. 아무도 내 이야기에 관심 없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 어르신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번 같은 이야기라도 조금씩 다른 디테일이 추가됩니다. 그분의 기억 속 보물창고가 조금씩 더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 요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반복되는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무시하거나 짜증을 내면 어르신들은 점점 말씀을 줄이시고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건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연결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문처럼 여기세요. 어르신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두 번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때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현관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뭔가 찾으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뭐더라? 분명 사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자꾸 이마를 짚으시며 애를 쓰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망증 약이라도 처방받아야겠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 아직 멀쩡해. 그냥 깜빡한 것뿐이야. 그날 이후 아버지는 뭘 잊어버리셔도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억나지 않는 걸 잊는 척 하시거나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셨습니다. 반면 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기억이 안 나실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혹시 그게 뭐였을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긴장이 풀리셨습니다. 아, 맞다. 된장이었어. 그래, 된장 사려고 했지. 기억이 나셨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십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에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깜빡깜하시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자존심이 상하고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단기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이것이 곧 치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 어르신의 불안을 키우고 이 불안감이 오히려 인지 기능을 더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나도 요즘 자꾸 깜빡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래요. 중요한 건 우리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르신의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오히려 기억이 더 잘 나십니다. 불안할 때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아까 그 얘기 또 하시네요. 이런 말들은 어르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더욱 수치심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 만나는 걸 피하시고 집에만 계시려 하십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어르신이 같은 질문을 또 하시면 처음 들은 것처럼 친절하게 다시 대답해 드리세요. 그리고 메모지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드리세요. 함께 달력을 보며 중요한 일정을 체크해 드리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대화를 더 편안하게 느끼시게 됩니다. 세 번째, 신체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때 할아버지가 국그릇을 드시다가 손이 떨리셨습니다.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당황하신 할아버지는 재빨리 휴지로 닦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혼자 드시기 힘드시죠? 제가 떠드릴까요? 플라스틱 그릇으로 바꿔드릴게요. 깨질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배불러. 더 못 먹겠어.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식사하는 걸 피하셨습니다. 방에서 혼자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손녀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떨리실 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국 정말 맛있죠? 제가 국물 더 드릴까요? 물티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손잡이가 편한 수저로 바꿔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쓰다가 편해서 할아버지 드리려고 샀어요. 한번 써보세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받아 드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손녀의 배려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식사 시간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르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혼자 못 하시죠? 도와드릴게요.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짐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십니다. 재활의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신체 능력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주변의 반응이 어르신의 심리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어르신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어르신의 약해진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할아버지 같이 가요. 제 팔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다 하셨는데 이제 많이 약해지셨네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죠 뭐. 조심하셔야 해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이런 말들은 어르신에게 나는 늙었어,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움직이지 않으려 하시고 그러면 신체 기능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어르신이 무언가 하시려 할 때 위험하지 않다면 기다려 드리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스스로 하실 수 있게 해 드리세요. 꼭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세요. 그리고 작은 성취에도 인정해 드리세요. 오늘 산책 많이 하셨네요. 오늘 식사 다 하셨네요. 대단하세요. 이런 긍정적 피드백이 어르신의 의욕을 높입니다. 어르신들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러니 그 사실을 굳이 상기시키지 마세요. 대신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 드리세요. 잠깐 혹시 주변에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거나 어르신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어르신들을 더 잘 이해하고 모실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기술을 어려워하실 때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한참을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하려는데 자꾸 화면이 꺼졌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배웠는데 또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 답답해. 이거 왜 이러냐?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자꾸 까먹으세요? 에이, 그냥 제가 할게요. 스마트폰을 빼앗듯이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영상통화하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전화로 목소리만 들을게. 하지만 사실 어머니는 손자 얼굴이 너무 보고 싶으셨습니다. 다만 또 못한다고 면박받을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으신 겁니다. 반면 딸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스마트폰으로 고민하실 때 옆에 앉아 천천히 함께 해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복잡하죠?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천천히 같이 해봐요. 그리고 큰 글씨로 순서를 적어서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아드렸습니다. 하나, 초록색 버튼 누르기. 둘, 위에서 아래로 쓸기. 셋, 영상 버튼 누르기. 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메모 보면서 할 수 있겠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손자와 매일 영상 통화를 하셨습니다. 가끔 실수하셔도 메모를 보시며 다시 시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디지털 기기는 어르신들에게 외계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손가락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고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까먹으셨어요.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세요. 제가 그냥 할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쓸모없구나. 새로운 세상에서 나는 나고자구나. 이렇게 느끼십니다. 노인 정보와 교육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는 젊은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70% 이상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이거 정말 복잡하죠?
천천히 하나씩 해봐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설명하기. 한 번에 여러 가지 알려주기. 대신 해주기. 조급해하며 재촉하기.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알려드리세요. 어르신이 직접 해보실 수 있게 기다려 드리세요. 큰 글씨로 단계별로 메모해 드리세요.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벌써 이만큼 하세요. 실제로 한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썼더니 수강 포기율이 8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신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하실 때 그건 단순히 기능을 익히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싶으신 겁니다. 손주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겁니다.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 어르신의 배움을 격려해 주세요. 새로운 걸 배우려는 그 용기를 인정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려 하시는 거 정말 멋지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어르신에게 큰 힘이 됩니다. 5번째,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실 때 할머니가 아침부터 계속 배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어제부터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고 그 전에는 무릎이 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매일 어디 아프다고 하시네요? 병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할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여전히 배가 불편하셨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잔소리꾼 취급받을까봐. 반면 며느리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시다고 하실 때 곁에 앉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어떻게 아프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끓여 드리며 말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시면 불편하시죠? 이거 드시고 좀 편해지시면 좋겠어요. 내일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 같이 가요.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누군가 내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아프시기도 하고 혹시 큰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십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우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또 그러시네요.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괜히 말했다가 귀찮은 사람 취급받는구나. 이렇게 느끼십니다.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신체 증상 중 70%는 실제 의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불안이나 외로움에서 비롯된 심리적 신체화 증상이지만 이 역시 어르신에게는 실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많이 아프세요? 걱정되시겠어요? 제가 같이 병원 가 드릴까? 편해지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병원 가면 창피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경성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어르신의 고통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더 이상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꾹꾹 참으시다가 정말 큰 병이 생겨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어르신의 증상을 메모해 두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신지 기록하면 병원 갈 때 도움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드리세요. 필요하면 병원에 같이 가 드리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가족의 공감적 반응을 받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우울증이 40% 낮았고 실제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반대로 증상을 무시당한 어르신들은 건강 염려증이 심해지고 실제로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때로는 신체 증상이 외로움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관심받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증상 자체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자주 들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대화가 때로는 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어르신이 건강을 걱정하시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에게 짐이 될까? 혼자 남겨질까?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닐까? 이런 깊은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 드리세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돌봐 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이런 안심이 어르신의 불안을 줄여 드립니다. 건강 염려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확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이것이 어르신의 건강 불안을 줄여드립니다. 노년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약은 사랑과 관심이라고. 정기적인 대화, 진심 어린 관심, 존중하는 태도가 실제로 어르신의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어르신이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실 때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나를 걱정해줘. 나를 돌봐줘.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런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의 건강 걱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큰 걱정거리로 만들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관심 갖고 필요하면 도와드리고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행이죠. 그래도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은 안심하시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어려울까요?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 만약 내가 늙어서 손이 떨린다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새로운 기술이 어렵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면, 그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넌 왜 그래? 또 그러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듭니다. 지금 젊고 건강한 우리도 언젠가는 어르신이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도덕의 황금률이다. 어르신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늙었을 때 듣고 싶은 말을 지금 어르신들에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건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꾸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셨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자식을 키우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 어르신과의 대화를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듣지 않으면 영원히 듣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합니다. 더 많이 대화할 걸, 더 많이 물어볼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어르신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제가 보고 싶었어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주말에 시간 내서 방문해 보세요. 밥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이야기를 녹음하거나 적어두세요. 가능하면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그 기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어르신의 목소리, 웃음소리, 말투, 이 모든 게 추억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시니어와의 대화법 5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 또 그 이야기 하시네 대신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더 들려주세요. 둘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때, 또 잊으셨어요. 대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우리 같이 생각해 봐요. 셋째, 신체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때, 혼자 못 하시죠. 대신 제가 옆에 있으니 편하게 하세요. 같이 해요. 넷째, 새로운 기술을 어려워하실 때,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하세요. 대신 이거 정말 복잡하죠. 천천히 하나씩 같이 해봐요. 다섯째, 건강에 대해 불안해 하실 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걱정되시겠어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어르신과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르신들이 여러분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심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진심이 없으면 어르신들은 금방 알아차리십니다.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대화법을 쓸 때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어르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으세요. 그 진심이 말투에 배어나고 표정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노년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과제는 자아 통합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제를 완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이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어르신들의 인생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어르신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배웁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가 늙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반대로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니 어르신을 잘 모시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다 말을 잘못해서 어르신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제가 생각 없이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은 이해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함을 좋아하십니다. 자주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짧게라도 전화하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안부 묻고 목소리 듣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행복하십니다. 선물을 많이 사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과일 하나,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니, 선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부담돼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동네 어르신. 그분께 오늘 연락해 보세요. 오늘 배운 대화법으로 말씀드려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분들, 어르신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말이 어르신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혹은 후회되는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미루는 사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방문 한 번,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겁니다. 적어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사랑한다고 말했어. 함께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후회는 훨씬 적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로 우리도 그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배운 5가지 대화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어르신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세요. 그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옵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어르신들에게 베푸는 따뜻함이 결국 여러분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께 꼭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